안녕하세요. 강남 뇌편안의원 박종민 원장입니다. 혹시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눈앞이 갑자기 침침해지고 순간적으로 어지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 혹은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을 보면 주로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을 합니다. 간혹 노년층의 남성분들에게도 생기긴 하는데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 비율을 보면 90% 이상이 1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진료받으린 30대 중반의 여성분 얘기를 먼저 좀 해드려 볼게요. 이 환자분이 출산한 지 6개월 차셨고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으로 복귀를 하신 지 며칠 안 됐던 환자분이셨어요. 이분이 아침에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순간 현기증이 한 두세 번 정도 오셨었나 봐요. 출산하고 몸이 아직 덜 회복됐나 싶어서 영양제도 드시고 했는데 회사에서 회의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기절을 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걱정이 되셔서 부랴부랴 검색을 해서 오셨었는데요. 정밀검사랑 상담을 해보니까 역시나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많은 기립성 저혈압 환자분들이 잠깐 어지럽다 말겠지 하면서 만성피로랑 증상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기립성 저혈압 진단 기준, 그리고 증상, 원인,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려 볼 테니까 평소 어지럼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 증상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립성 저혈압 진단 기준은 뭘까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기립성 저혈압은 앉거나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순간적으로 실신을 하는 증상인데요. 보통은 누워서 5분 휴식 후 혈압을 측정하고 일어나서 다시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하면서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이렇게 자세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도 설명드려 볼게요. 일어날 때 현기증이 나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그 다음에 식은땀, 두통,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감, 심할 때는 실신 증상까지 나타나게 돼요. 실신 시간은 보통 몇 초 정도로 굉장히 짧은데 환자분들을 보면 기절 과정에서 이게 넘어지시다가 얼굴이라든지 머리, 그 다음에 팔 이런 데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 환자분들을 보면 성형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타박상이라든지 외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서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제가 여러 기립성 저혈압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핵심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율신경계 이상입니다. 원래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런 자세를 바꾸는 순간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머리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이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뇌로 순간적으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어지럼증과 기절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내 혈액량 감소, 즉 빈혈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많지 않은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근육에 저장된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혹은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을 많이 드신다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면서 땀을 너무 많이 빼신다거나 월경 때문에 체내 혈액 성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지럼증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드시거나 항우울제 성분이 있는 정신과 약을 드실 때도 부작용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립성 저혈압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워있을 때 그리고 일어섰을 때 혈압을 연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기립성 저혈압 진단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검사해 봐야 됩니다. 또한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심장박동 변이율 검사를 통한 자율신경계 상태를 확인해 보고요. 뇌파 검사, 체열 검사, 빈혈 검사, 혈관 스트레스 검사와 같은 과학적인 검사로 머리와 몸 상태를 모두 자세하게 체크해 봐야 됩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거나 몸의 혈액순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검사를 해봤더니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면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면서 뇌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한약 처방이나 침, 추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서 몸에서 부족해진 혈액량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도 같이 해주시면 추후에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재발되는 것도 많이 예방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개인별 맞춤 치료와 함께 생활관리가 필요한데요.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체질 맞춤 식단으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을 통해서 스트레스라든지 긴장감을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활관리를 해주시면 자율신경 기능 회복과 더불어서 몸에서 혈액을 만들어주는 조혈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되면서 몸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줍니다. 오늘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단순하게 만성 피로로만 오해하시거나 비타민, 철분제 같은 영양제만 드시면서 증상이 자꾸 재발되게 되면 아무래도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자주 끊기게 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죠. 머리가 자주 어지럽고 아프게 되면 뇌는 자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건망증, 집중력 저하, 우울감, 불안장애 같은 이런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꼭 정밀검사와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남 뇌편한의원 박종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